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 이어서 직사각형 그리는 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를 혹시 이제 집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오토캐드 설치는 이제 오토캐드 2020년 혹은 뭐 21년 뭐 학생용 이제 체험판 설치인데요. 이거는 뭐 매년 버전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쉐어웨어고요. 그 다음에 체험판 30일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계는 윈도우 7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기본 2.5에서 2.9GHz 프로세서, 뭐 권장은 이제 3GHz 이상, 속도 좀 빠른 게 좋겠죠, 당연히. 메모리는 8기가 혹은 16기가. 8기가는 조금 속도가 느리고요. 16기가 정도가 돼야 좀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이게 가끔 속도가 좀 떨어졌었죠. 주로 이제 메모리하고 이 프로세서 속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해상도는 1920에 이제 1080 정도 트루칼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카드, 카드가 이제 기본 1기가 GPU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29GB 초당 대역폭 있고, 그래픽카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컴퓨터에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정도, GTX나.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은 6기가 바이트 정도 이상.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는 구글 크론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용 웹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용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이제 서치해서, 뭐 다음이나 서치해서 오토캐드 치고 타이핑을 하면 autodesk.co.kr 네, 이제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autodesk.co.kr 뭐 무료 체험판, 30일 무료 체험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있죠. 전문 툴셋들이. 그래서 이게 섹션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까지 사용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게 되어져 있고요. 구글 검색에서 하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또 그래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로 무료 버전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무료 체험판 학생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데스크에 들어가 보면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요,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탭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무료 체험판,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전자메일 쓰고, 전자메일로 이제 받으니까 다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무료 체험판,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클릭하고 체험판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죠. 오토캐드, 오토캐드 LT, 그 다음에 인벤터도 중요하죠. 최근에 아주 3D 프린터로 해서 3차원 파일을 만들거나 해서 출력을 할 때 주로 인벤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플러스 인벤터, 우리 책에서도 오토캐드 플러스 인벤터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3D 영상을 3D 파일을 만들어서 그 3D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팅을 하는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토캐드 하고 시간이 되면 인벤터도 꼭 해보시고요. 학교에 또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인벤터로 제작한 거를 프린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선택하고요. 2D나 3D 캐드 소프트웨어로 멤버십에는 오토캐드 전문 툴셋 웹이 포함되어 있다. 무료 체험판, 무료 체험판, 무료 체험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맥, 그 다음에 아키텍처, 일렉트리컬, 맵 3D, 메캐니컬, 그 다음에 MEP, 프린터 3D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버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버전 2017년부터 2021년 버전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버전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버전을 쓸 건지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럼 옛날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요. 최근 버전을 하고 싶다 그럼 최근 버전.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면서 약간 이제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고요. 기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지만 이제 명령어의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라든가 명령어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캐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을 선택해서 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할 게 너무 고급 사양으로 놓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이 버전이 낮은 걸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걸로 저장했던 파일을 밑에서 열게 되면 안 열리죠, 당연히. 밑으로 저장한 거를 위에서 여는 건 다 열립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많이 저장했다 그러면 18, 19, 20에서는 열어져요. 그렇죠? 근데 2019년도에 2020년도에 만든 거를 2018년도 17년도 버전으로 열면 안 열린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오토캐드를 쓸 때는 내가 최근 버전을 쓸 때는 예전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내줘도 못 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잘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토캐드 체험판 설치는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하고 자동 설치가 쭉 됩니다.
그래서 다 accept 눌러주고요. 그래서 인스톨 누르면 추가 설치가 쭉 하고 되고요. 이렇게 파일 설치가 나와요.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우측 하단에 설치 버튼을 눌러주면 오토캐드가 설치가 됩니다. 쭉 이렇게. 그래서 설치 시 기본적인 하드디스크 공간이라든가 뭐 용량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 얼마 없다면 하위 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용량에 맞춰서 설치할 수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30일간 무료 체험판으로 사용이 되고요. 클렉을 통해서 소렌토를 통해서 이제 클렉을 해서 정품 인증을 하면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렉을 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이 쓸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쓸 때는 그 회사 IP를 통해서 그 회사로 내용 증명이 날라오니까 사용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정품 인증키 센터를 가서 인증키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exe 파일. 그래서 키메이커 파일을 이제 권리자 권한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오토캐드 실행 후 패치 버튼을 눌러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품 인증을 하면 오프라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코드 요청을 하면 돼요. 30일 버전이 이제 깨지게 되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실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30일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품 인증을 꼭 이제 해야 하는 경우고요. 정품 인증은 우리가 돈을 주고 1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물어체험판 쓸 때는 런을 누르면 되고요.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액티베이트를 눌러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오토캐드 키젠을 사용해서 이제 정품 인증을 위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나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정품 인증을 쓸 때 그때는 저런 방법을 통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방법을 사용해서 활성화 코드를 요청하는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이 왼쪽에 이미지 형태 표시가 되고요. 캐드를 종료 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토캐드사로부터 액티비티 코드를 이제 받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요구된 그런 코드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다 붙여 넣으면 돼요. 혹은 이제 크랙을 해서 크랙한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안에 번호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해당 키를 오토캐드 시리얼 넘버 입력하는 부분에 붙여 넣어서 키가 이제 15번까지 입력이 되다가 이제 많은데 그때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쭉 입력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넥스트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오토캐드가 키젠이 적용된 인증 제품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라이센스 액티브라는 게 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행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크랙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크랙을 내가 받아서 넣어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크랙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31 버전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버전업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설치하는 방법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집에까지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여기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구글에서 새 창으로 가야하는데, 이제 구글에서 오토캐드 2020 보면 뜨죠? 이렇게. 원래 여기 보면은 이제 LT 버전이 있어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LT 1개월, 그 다음에 3년, 오토캐드 3년 신규 라이센스. 3년 하면은 정품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죠. 거의 500만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무료 체험판 다운받는 게 있고, 화면이 계속 변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 옵션 여기 보면 연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200만원대, 매월 26만원씩. 연단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비싸죠. 사실은 200만원대가 넘으니까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근데 이제 캐드를 많이 쓰는 업체는 살 수도 있죠. 예전에는 이거를 한번 라이센싱을 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1년 단으로 바꿨어요. 연간 계약으로. 왜냐면 캐드 가격이 워낙 비싸거든요. 이게 거의 한 1000만원대 이렇게 하니까 한 5년 정도는, 그죠? 5년 정도에 쓰는 거죠. 근데 이게 5년 후에는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단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CD로 주어서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시대에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했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불법으로 쓰는 것들은 이 회사에서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끊고 쓰거나 이렇게 해야만 이제 문제가 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쓸 때는 좀 조심해야 해야 하니까 그 점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전자 부분까지도 요즘은 설계하게 되어져 있고요.
물을 설치하는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려봤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직사각형 그리는 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폴리곤 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폴리곤은 이렇게 내적과 외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인데 렉탱글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서는 렉탱글이라고 하고요.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요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사각형을 다 그려놓고 추후에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면서도 요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요 명령어 사용할 때 다 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챔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릴 때는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모서리 치는 거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거리에 따라서 이게 치는 각도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 혹은 이 거리와 요 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면과 이면을 가지고 각을 치는 경우와 이 면과 이 각을 가지고 여기 각을 내가 얼마큼 잘라낼 건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때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중간 포인트하고 내가 반지름이죠. R20, 그 다음에 지름 파이로 얘기하죠. 우리가 지름은 파이 40. 반지름이냐 지름이냐, 어쨌거나 얘들은 중심각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를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이렇게 면을 가지고 찍고요. 어떻게 보면 면과 면은 이게 지름이죠. 지름, 지름. 그 다음에 세 포인트를 찍는 거는 이렇게 세 개 포인트. 그 다음에 접점을 가지고 그리는 경우는 두 접점이 있었을 때 여기 접점 찍고 이 접점 찍으면 이렇게 그리게 되죠. 세 접점인 경우는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이 점 찍고, 그러면 그 점산 안에 들어가는 원을 그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메뉴가, 이거는 옛날 메뉴 버전 메뉴고요. 요즘 나오는 메뉴는 이렇게 됐죠. 이것도 2016년 버전이에요. 제 것도 락을 깬 버전이라 그런지 그렇게 돼 있고요. 16년 버전 말고 요즘 아까 2021년 20년 버전은 좀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깔아서 차이점이 뭔지는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원, 폴리선, 그 다음에 호, 원, 밑에 내리면 이렇게 쭉 뜨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나머지는 쭉 훑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크, 호. 여기는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위에 메뉴로 다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앞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요 설치해서 한번 깔아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게임방, PC방도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에 PC방에서도 설치해서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쓰고 안 쓰니까. 이제 집에서나 혹시 이렇게 이제 각자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그리는 거는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리는 방법론만 우선 그리는 배워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아크죠. 아크인데 아크 반지름, 그 다음에 또 반지름, 그 다음 반지름, 이렇게 거리가 존재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기말고사 때 이 아크 그리는 건 낼 겁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아크 호가 있죠. 호에 이제 3점, 그죠? 점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아크를 그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포인트를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죠?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크.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경우들. 찍고, 그죠? 방향도 이제 찍을 때마다 이게 방향이 틀려지니까 잘 찍을 때 잘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 포인트 가지고 찍는 경우, 센터 포트 이거 뚝 누르면 동작이 보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부터 찍을 건지, 그 다음 센터 축이 어딘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가운데 센터,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방향이 같아야겠죠. 아까 밑에부터 찍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밑에 찍고, 가운데 센터 찍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네요. 그죠? 여기 찍고 찍고 쭉 그리면, 근데 위에서부터 찍으면 이쪽 반대면으로 그리게 되네요.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자, 요 밑에서 중간선에서 찍을게요. 찍고 찍고, 그죠? 밑에서 하니까 이렇게 찍잖아요. 지금 위에서부터 찍어 볼게요. 찍고, 자 봅니다. 찍고, 센터 찍고, 자 보여요? 밑으로 가죠. 찍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느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건 당연히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